오늘 이 시간 진짜 전략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미국 증시가 잘 나가던 나스닥 지수가 일단은 금요일에는 쉬어가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주요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네. 시장을 반대로 돌리는 거냐라고 봤을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지난주 내내 계속 오르던 흐름 자체가 조금 꺾였던 것 중에 어떤 차익 실현 매물이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페드가 인플레이션 타겟 그러니까 예전에 2%로 잡아놓고 그거보다 올라가면 이제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이제 페드가 이제 전환을 했는데 이제 그거 조금 봐줄 수도 있다. 2% 조금 더 가더라도 경제가 충분히 살아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시장의 시사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시장에 돈이 너무 풀리게 되면 페드가 다시 돈을 걷어들일 거니까 그거 위험하다라고 했는데 그거 바꾸겠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끌어올려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상원에서 합의를 할 거다. 민주당하고 합의를 해주면 우리가 정책을 또 내놔서 실업급여도 좀 주고 좋은 내용들이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지난주죠. 지난주에 굉장히 어떤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주말 됐는데도 소식이 없으니까 그냥 주식 팔고 넘어가자 위험하다라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트럼프가 주말에 서명을 해버렸습니다. 대통령 힘이 그렇게 센 줄 몰랐는데 어쨌든 우리 돈으로 한 1억 2천 정도 월급 그 이하 받는 사람들한테는 급여세 연말까지 유예시키겠다. 그리고 600불씩 주던 주당 실업급여 관련된 보상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통장에 넣어주는 겁니다. 정부에서 그거 400불로 줄여가지고 넣어주겠다라고 하는 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정부하고 페드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다 나왔기 때문에 조금 빠진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봐야 되는 거고 정책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기다렸던 이유는 뭐냐면 이 정책을 보고 시장이 얼마나 더 윗방향으로 올라가는지 그리고 그 뚜껑을 어디로 잡는지에 대해서 감을 잡을 수가 없었는데 아마 이번 주간에 그런 부분들을 세팅하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은 이제 팡만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종목 중에서 한 6개, 7개 종목들이 계속 주가를 끌어올리는 장세였는데 지금 보면 가치주라고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배당주라고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원자재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소외됐던 부분으로 자금이 몰려 들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신흥국 쪽에서는 돈이 좀 빠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개별 종목별로는 글로벌리하게 자금이 좀 나가는 흐름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발생한 지난주부터 나오고 있는 것들 중에 두드러지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로테이션입니다. 채권 가격 비싼데 그거 팔아서 주식시장으로 좀 오고 부동산 이것도 좀 그러니까 이쪽으로 좀 오고 그리고 그동안 팡만으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 팔아서 또 이쪽으로 좀 오고 그러니까 가치주하고 성장주하고 조금 로테이션 계속해서 로테이션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쪽에서 시세가 좀 낮다라고 하는 거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 같은 거에 대해서 지수는 사실 평균이기 때문에 그게 급격하게 위축이 되지 않는 상황만 된다고 하면 주식으로는 해먹을 게 있습니다.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서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생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여기서 위축이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이 생기게 되면 투자자들은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좀 대비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로 지금 은 관련된 거 은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 중입니다. 요거 갖고 지난번에 이게 제가 22불 정도에 소개를 드렸던 건데 지금 시간외로 70불 정도 찍고 지금 65불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금값하고 은값하고의 배율 자체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이거 300%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3배입니다. 가격이 처음 추천했던 가격보다 3배입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더 오를 것 같냐라고 봤을 때 저는 더 오른다고 보거든요. 비교해서 지금 어떤데요? 비율이? 예전에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배 정도 된다. 그러니까 100배라고 볼 수 있죠. 단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대 은이?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래되는 금이 금은 1g, 요거는 10g 이런 식으로 해서 거래가 된다고 했을 때 보통 10배 정도 잡는데 그게 14배, 15배까지 올라가다가 지금 또 축소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금 가격이 쭉 끌어올려지게 되면 은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금 가격보다 은 가격이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갔습니다.
이 배율 이 배율 같은 경우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리세션, 베어마켓을 예측하는 지표로도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 가격과 은 가격이 너무 벌어질 경우에는 이거는 시장에서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이 많이 배분되는 거고 금에 대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실물 경제를 대표하고 있는 절반 정도는 은이 실물 경제를 대표하니까요. 이런 부분은 안 좋다라고 하니까 금융시장과 실물시장의 괴리가 일어나게 되고 그 배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리세션 지표로도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은 가격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부양책을 글로벌리하게 내고 있기 때문에 은에 대한 수요가 뭐 태양광이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들어가고 실제로 은 생산량 자체는 8%에서 9% 정도 다운이 됐죠. 광산이 뭐 일을 못하니까 팬데믹 때문에 일을 못하니까 아무래도 그랬을 것 같고 그게 이제 회복이 된다라고 해도 전체적으로 배율 자체가 금값이 막 올라가니까 여기다도 돈을 태우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돈이 갈 데가 없는데 부동산으로 갈 것도 없고 뭐 주식시장도 팡만 다 올랐고 멀티플 많이 받고 그러고 보니까 이거 위험하다 인플레 나올 것 같다라고 하니까 금을 끌어올리고 금만 올라가냐 은도 같이 올라가자라고 하면서 달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비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 대응 전략이라고 본다면 그동안 만약에 이걸 사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뭐 1억을 투자했다라고 한다면 한 3억 정도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1억은 빼서 미국 나스닥 인버스를 쳐놓고 그리고 대응을 저는 오늘부터 그렇게 할 거거든요. 하락에 베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기대될 곳이 없다고 저는 네. 보고 있습니다. 멀티플이 너무 올라갔고 99년 닷컴 버블까지 갔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네. 크게 손해 볼 일이 없다 인버스 쳐서 지금 뭐 11,000선인데 네. 뭐 20% 더 올라가서 마이너스가 난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굳이 뭐 할 건 없다. 뭐 사는 거는 항상 쌀 때 사야 되는데 네. 뭐 은도 지금 이제 붙어서 ETF도 막 들어오고 글로벌 자금들이 들어오니까 지금 사야 된다라고 하는데 바닥서부터는 300% 올랐습니다. 제가 처음 이걸 본 거는 14불, 17불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400% 이상 오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사겠다라고 해도 말리는 사람 없을 겁니다. 나스닥 인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3년 상승장, 12년 상승, 횟수는 13년이고 만 12년째인데 그걸 자산 가격을 이렇게 불려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거꾸로 뒤집어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크게 뭐 염려할 거 없다. 여기서 20%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뭐 은이라든가 그동안 사있던 주식들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거 엎어서 지수는 닫아놓고 종목들 플레이로 들어가는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번 주는 그런 플레이의 어떤 적정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국내 증시도 인버스 투자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인버스 투자해 놓으신 분들은 지금 상당히 물려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도 1850선부터 인버스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이키드로 인버스를 친 건 아니에요. 예, 주식을 사면서 불안하니까. 아, 네, 양방향으로 투트랙으로.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주식에서 수익이 많이 나면서도 인버스가 계속 손실이 나기 때문에 총 계좌는 별 늘어나지 그러겠네요. 않는 그런 상황이 예. 나온 겁니다. 최근에 한두 달 그동안 이제 반도체라든가 뭐 5G 올레드 그다음에 뭐 폐기물부터 시작해 갖고 최근에는 이제 배터리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그런 주식들이 수익이 많이 나면서 이제 계좌가 플러스로 전환하기 시작했는데 인버스 자체를 윗방향이냐 혹은 윗방향으로 뭐 레버리지를 걸어서 가느냐라고 하는 건 선물 투자라는 겁니다. 지수 예측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주식 시장이 폭락만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주식은 언제든지 먹을 게 있습니다. 어떤 섹터든 어디로든 돈이 흘러 들어가서 결국 채워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군요. 그런데 이제 인버스라고 하는 거는 1950선에서 경제 지표가 안 좋고 미국 시장이 안 좋고 사람들이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그거에 대해서 친 거에 대해서는 별 후회는 없는데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2350선입니다. 제가 하고 나서 400포인트 정도 올랐는데 그렇게 하면 시장 20%고요. 거기다 곱하기 2배짜리 했으면 40%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주식들은 일주일에 40%도 오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적은 아닙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네이키드로 인버스로 하신 분들은 빨리 대형주 쪽으로 안 오른 대형주 쪽으로 주식을 채워놓으신 후에 인버스를 갖고 있고 어차피 인버스라고 하는 건 시장은 올라갈 때 지금 3개월, 4개월째 쭉 올라가지만 빠지는 건 일주일, 2주일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난주에 뭐 고객님 탁금 50조 이제 뭐 상수가 돼버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은행도 갈 필요 없고 채권도 이제 다 찾고 그다음에 부동산도 이제 별 볼 일 없으니까 주식시장으로 들어가자라고 하면서 큰 자금들이 유입이 되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평생 주식 안 해보신 분들이
상가, 뭐 주택 이런 것들 처분하셔갖고 주식시장에 들어오고 있고 그분들은 대체적으로 삼성전자부터 시작해갖고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을 매수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펀드로 들어가서 기관 투자가들이 든든한 어떤 버팀목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렇게 쿠션을 쳐서 들어가지 않고 직접적으로 주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어떤 증권 전문가들이라든가 브로커들이 유도하는 대로 자금이 꽂히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체적으로 현시적인 부분들 멀리 내다보고 가기보단 지금 세다 하는 쪽에 돈을 갖다 붙여버리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의 각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움직이고 그리고 나서 그 자금들은 대체적으로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어떤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시세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대표적인 종목들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뭐 배터리 관련된 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르시겠으면 그냥 LG화학 사시면 되는 거 1등이니까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 그 부품 업체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주에 40% 정도 끌어올려졌는데 요 관련된 주식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배터리 다음은 뭐냐라고 했을 때 현대차일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 계열사들.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수소차도 지금 도요타랑 투탑입니다. 글로벌 투탑이고 실제로 유럽에서 팔리고 있는 것들 보면 테슬라보다도 현기차가 팔아내는 물량들 그러니까 친환경차라고 하죠. 그다음 뭐 예를 들어서 플러그인 모델이라든가 순수 전기차라든가 그걸 두 개 합했을 때 유럽에서 팔리는 모델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제조 공장, 제조 라인 그러니까 이 공정을 가지고 있고 그걸 수십 년간 해온 업체의 어떤 그런 기술력을 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주가가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밸류체인, 만도, 뭐 한원 시스템 같은 그런 종목들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도주가 모빌리티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게 우리도 컴퓨터를 할 때 인텔 펜티엄 칩이 들어가 있느냐, 인텔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느냐, AMD 칩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컴퓨터 한 대 만드는 게 150만 원이냐, 120만 원이냐 차이가 납니다. 이제 자동차에서도 이거 배터리 LG화학 거냐, 삼성 SDI 거냐, 아니면 중국 자들 거냐라고 봤을 때 요 차이가 나는 그런 시기들이 나올 거고 네. 그 시기 자체가 한 1, 2년 될 겁니다. 그 시기 동안 배터리 관련된 주식이라든가 모빌리티 관련된 부분에서 그 회사들 거 제품을 사다 쓰는 업체들의 주가는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문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제 하반기에 조금 캄다운하는 그런 실적들 내년에는 좋아지는 게 확실한데 가격이 지금 빠지고 있으니까 거기다 돈을 넣기는 어렵고 조금 빠지면 밑에서 받치는 수준으로 지금 들어오기 있기 때문에 이 돈이 빠져서 어디로 갈 거냐라고 봤을 때 갈 곳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좀 잘 노려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재생에너지, 수소차, 뭐 전기차 그리고 모빌리티, 현대차 이런 것들 배터리 관련된 건 다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거의 50년, 60년 만에 한 번 오는 그런 시프트이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짧게 보시지 말고 조금 빠지고 실적 시즌에 좀 빠지면 윗방향 또 보면서 밑에서 대주면서 들어가는 그런 흐름들로 좀 잡아보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심 섹터도 간략하게 리뷰를 해보면서 이번 주에 관심 종목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나 기대감이 있는 것이 지난주에 포스코 케미칼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네. 52주 최고가까지 올랐어요. 한 주간 무려 27% 가까운 급등 양상을 나타냈는데 이들 종목들 그리고 이번 주에 관심 종목까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지속적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캐파 네. 막 늘리고 있고 공장 막 짓고 있기 때문에 별거 아닙니다. 이거 화학 공장이기 때문에 갖다 깡통 놓고 섞어가지고 잘 이거 트라이언 에러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LG화학이 갖고 라는 대로 성능 갖다 맞춰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케미컬 업체, 그러니까 뭐 양극재라든가 음극재, 물론 뭐 그 나름대로는 굉장히 어떤 기술이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구조로만 본다고 하면 팔아낼 곳만 사주는 곳만 있다라고 하면 캐파 늘린 거가 굉장히 큰 효과를 본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반도체 장비 쪽에서 국산화 이쪽 흐름은 안 깨질 겁니다. 그러니까 저 유진테크, 이오테크닉스, 테스나 저거는 꼭 보십시오. 저거는 그동안 많이 올랐는데 저 장비들을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사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거를 확대 뭐 10대 사던 걸 100대 200대씩 사준다 그러면 저 기업들은 시총 자릿수가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보시고요. 이번 주에는 현대차, 뭐 상하프론테크, 뭐 일진다이아 같이 수소차 밸류체인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건자재 쪽 뭐 길게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이런 것도 현대리바트나 LG하우시스 한번 보십시오. 공공주택 관련된 부분에서 정부가 정책을 밀어내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수요가 나올 거를 딱 짚어보면 단열재입니다. 그냥 가서
이 창문으로 열 새 나가는 거 막아놓지 않고서 거기에 무슨 효율성을 뭐 그린 에너지를 갖다 놓는데 그거 안 되는 말이기 네. 때문에 리모델링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국내 소비자들이 봤을 때 재건축과 재개발로 들어간다 하면 멸실이 되는 거고 거기다가 집어넣는 건 건설사에서 하는 거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 안 한다 하면서 리모델링해서 2, 3년 버티겠다. 정권 바뀔 때까지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저항하겠다라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현대 리바테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양광 풍력 쪽에서는 하나솔루션하고 세진중공업, CS윈드 이런 것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등 업체들만 보면 됩니다. 글로벌리하게 한국산 제품 좀 주십시오라고 하는 업체들 딱 뒤져보면 수출 비중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보고 있다가 오늘 당장 붙어서 양봉 나는데 따라가지 마시고 주가 빠질 때 거기서 매수해 보시면 큰 문제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관심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유진 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